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민섭입니다. 예. 먼저 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로 강남 지역에 이제 재수종합반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고요. 절대평가로 바뀐 다음에는 이제 강남 종로학원의 원장에 역시 재수종합반이죠. 예. 재수종합반에서 원장을 한 몇 년간 하다가 최근에 이제 EBS 이제 비연계로 바뀌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제 소개는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아무튼 전문적으로 수능을 강의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요. 절대평가라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상대평가 과목들의 이제 프라이어리티를 먼저 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 투자는 최소화가 돼야 되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등급 받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그 8월 31일 날 본 모평, 9월 모평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8월 말일 날 봤어요. 그런 경우는 처음인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조금 예외적으로 좀 쉬웠습니다. 조금 쉬웠는데 예단하면 안 되겠지만은 수능 때는 다시 좀 어려워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평가 때는 이제 동점자 처리되고 그러면은 4%에서 딱 안 끊기고 한 4.8% 뭐 때로는 5% 정도가 1등급이었는데 지금 거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것이 두 번째 줄 보시면은 EBS가 이제 직접 연계가 폐지되면서 간접 연계라고 하지만 그것은 체감 연계율이 0%입니다. 그래서 비연계라고 할 수 있죠. 이유가 뭐냐면은 간접 연계는 이제 소재 연계라 그래가지고 예컨대 글로벌 워밍이다. 그러니까 EBS 연계 교재 중에서 나와 있는 많은 소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지구 온난화 글로벌 워밍이다 그러면 그 지문을 쓰지 않고 글로벌 워밍에 대한 어떤 다른 논문이나 어떤 다른 글에서 EBS 교재 말고 엉뚱한 곳에서 글을 이제 발췌에다가 시험을 내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소재 연계, 즉 간접 연계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EBS 지문을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예컨대 어떤 적이 있었냐면 그 EBS에 나왔던 글로벌 워밍이 그 소재가 나왔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글로벌 워밍 하면 이제 당연히 그 EBS 교재에서도 좀 네거티브하게 안 좋게 당연히 안 좋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는 이제 간접 연계죠. 글로벌 워밍이 나왔는데 주제가 글로벌 워밍이 로스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그 손해도 많지만은 의외로 게인즈 얻는 것도 있더라. 그거 엉뚱하게 글로벌 워밍의 긍정적 측면이 주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오히려 기억하는 것이 더 독이 되죠. 그래서 아무튼 연계율은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그동안 직접 연계가 될 때는 7문제 정도가 직접 연계가 되는데 문제는 그 7문제가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 빈칸에 4문제 중에 2문제, 그리고 순서 2문제 중에 1문제, 요즘에 핫한 아주 삽입, 문장 삽입 2문제 중에 1문제, 어휘, 어법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직접 연계가 될 절반이죠. 그러니까 총 14문제의 그 킬러 문항 중에서 킬러 또는 준킬러 문항 중에서 자그마치 절반이 7문제가 직접 연계, 즉 뭐 소재 연계가 아니라 그 지문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EBS 그 3종 연계 교재에 나와 있던 그 문제를 유형만 바꿔서 주제를 빈칸으로, 빈칸을 주제로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 지문은 그대로 단어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 권에 대한 공부가 이제 돼 있는 학생들 대부분 돼 있죠, 그죠? 중상위권까지도 상위권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걔네들한테는 약 시간 절약 효과가 한 문제당 1분씩은 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7분에서 한 10분 정도를 이제 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빼고서 이제 독해를 이제 풀 수 있는 시간이 50분 정도인데 50분 가량인데 사실상 57분을 준 거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7분 내지는 10분의 시간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7분 내지 10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수능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7분에서 10분이 부족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전 직접 연계될 때보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때에 비하면은 시간이 턱없이 모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별별 현상이 다 일어나죠. 듣기는 보통 이제 강남 지역 학생들이 잘 하니까 듣기가 쉬우니까 듣기를 하면서 독해 시간이 모자른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독해 중에서 좀 쉬운 유형을 같이 펴놓고 듣기 하면서 짬짬이 이제 듣기도 풀면서 독해도 풀고 시간을 이제 어떻게든지 세이브 해보려고 하다가 실수로 듣기도 틀리고 독해도 틀리고 독해 그 쉬운 문제들을 도표 이런 것들을 잘못 봐가지고 그런 엄청나게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고요. 자,
근데 각설하고 하여튼 1등급 받기 쉽지 않다. 이것이 현실이고요. 어떻게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자가 관건인데, 그래도 뭐 1등급 받아야죠. 받아야 스카이 내지는 뭐 의대, 뭐 하여튼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겠죠. 2등급만 받아도 이제 원서를 못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가고 싶은 대학에서는. 자꾸 내려가야죠, 대학을 그렇게 되면. 그러므로 뭐 1등급 받아야 되는 것은 뭐 아주 지상 그 명제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하고 수학이 먼저다 이거죠. 상대평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 투자는 굉장히 가성비 있게 최소화시켜야만 하고, 예. 그러다 보면 1등급 받기는 또 어렵고, 예, 그냥 2등급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은 재수없으면 3등급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영어 꽤 하면서도.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의 그 문제,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쫓느냐. 시간 투자는 최소화하면서 1등급을 어떻게 받느냐. 예. 정답은 기출문제입니다. 예, EBS 시대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뭐 시간이 많다면요, EBS도 뭐 이렇게 닫아 있으니까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기출문제만이라도 제대로 꼭꼭 완전히 소화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 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좀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예, 지문의 난이도와 문제의 난이도가 별개라는 것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text difficulty is one thing. 예. question difficulty another입니다. 지문은 상당히 어려워. 논문 같은 데서 막 발췌해 왔으니까.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죠. 대부분. 특히 킬러 문항, 중킬러 문항은. 빈칸, 주제, 예? 삽입, 순서 이런 거. 특히 빈칸. 그러나 답은 턱없이 쉬워요.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그 중에 하나가 빈칸 처리돼서 답이에요. 물론 이제 표현은 패러프레이즈지만. 반대로 지문은 또 이제 쉬운 경우가 있어요. 지문은 이거는 뭐 철학적이지도 않고, 즉 형이상학적이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좀 친숙해요. 그래서 방심하다가 매력적 오답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조금 장난을 쳐놓으면은 지문의 난이도는 쉽지만 오답률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런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월 31일이지만 9평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중 치러지는 시험 중에 수능 다음으로 중요한 시험이죠.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이고 6평보다도 이제 수능에서 근접한 시기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것의 기준이 되기, 뭐 수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험인데, 또 이거와 유사하게도 수능이 나오니까요. 일단 오답률을 보시면 항상 대동소이한데, 네, 자 보세요. 일단 옆에 그 까맣게 이렇게 음영 표시된 것은 지금 이 퍼센트가 아닙니다. 퍼센트는 오타고요. 점입니다. 점수입니다. 하나가 틀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상위 오답률은 요 빨간 밑줄이 이제 3점짜리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틀리면 3점씩 이렇게 보통 깎이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1위 그 오답률 1위를 차지했던 39번이 3점이고 38번은 그냥 2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답률 1위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 틀리면 98점이고요. 이제 2위, 3위가 3점씩이기 때문에, 자, 3개까지 틀렸을 때는 1등급이 됩니다. 이제 3개 틀렸을 때 턱걸이 1등급이죠. 거기서 하나 더 틀리면은 이제 2등급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7개가 틀리면 이제 그 총 7개 틀렸을 때 턱걸이 2등급이고, 거기서 하나가 더 틀리면 이제 3등급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3점짜리 고배점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죠. 특히 여기에 다 몰려 있죠. 총 7문제인데 3점짜리 고배점이, 그게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답률이 이제 높은 순서로 쭉 적어 본 것인데, 이게 다 중요 유형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노란색 이 부분. 자, 그래서 원래는 전통적으로 이제 상대평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빈칸 추론이 가장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오히려 삽입, 문장 삽입이죠. 그것이 오답률이 1위일 때가 참 많다. 작년 9평도 그랬고, 작년 수능은 또 빈칸이 1위였지만 6평, 9평 전부 삽입이 1위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삽입, 순서, 빈칸, 어법, 어휘, 이거 주요 유형들인데, 이거 위주로 보통 수업을 하죠, 우리가. 자, 삽입에서 최근의 대세는, 삽입은 뭐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특히 최근에 두 가지 중요한 그 시그널이라고 할까요? 문제를 푸는 어떤 키라고 할까요? 그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것인데, 9평 끝나고 수업할 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9평 전에도 6평 전에도 강조했던 것인데, 바로 뭐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뭐 지시사의 지시 형용사, 지시 대명사, 그리고 뭐 전후 관계 이러다 보면요,
사실은 어려워집니다. 예. 뭐 인간이 컴퓨터도 아니고 학생들이 그 제한된 시험 시간에 그 삽입을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 주어진 그 박스 문장을 어디에 넣을 것이냐인데 보통은 이제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고 앞뒤를 한번 추론해 보라고 보통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틀립니다, 이제. 예.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같이 얘기하는 분들은 소수인 것 같은데 순서 문제와 달리 삽입 문제는 문장 삽입은 주어진 박스 문장이 첫 문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읽어봐야 도움도 안 되고 혼란스럽기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함정에 낚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패스하고 일단 박스 문장 의도적으로 읽지 말고 바로 그냥 텍스트를 첫 문장부터 쭉 읽기 시작하다가 예컨대 2번 다음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가 나와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명사 또는 그러한 명사인데 그 명사가 앞에 없어요. 네. 또는 그 명사와 비슷한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게 답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번 시험에 오답률 1위가 바로 이걸 적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낯간지럽지만 그렇게 나와서 10초 컷으로 끝나는 문제였어요. 아까 38번이라는 것이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삽입 문제보다는 오답률이 떨어지지만 순서 문제도 상당히 학생들이 오랫동안 그 시간 잡아먹는 하마인데 그리고 많이 틀리기도 하고요. 자, 이것은 또 아주 특히 요즘에 하나의 경향이라고 할까요? 명확하게 플러스 명사가 먼저 나오고 더 플러스 명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bird. 어떤 새가 나오고 그 새가 나와야지 순서가 맞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이 문제를 내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ship, 더 ship이 아니라 ship을 동의어 vessel을 사용해가지고 앞에는 vessel, 배 한 척.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더 ship, 뒤에는 ship으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어만 알면 이 플러스 명사가 먼저 나온다, 더 플러스 명사보다는 이걸로 그냥 풀리는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결사가 뭐 수없이 많죠. 수십 개 되는데 그 중에서 순서 문제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 furthermore 하고 for example 이 두 개입니다. 예. 뭐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우선 빈칸은 변화법과 대조법 이걸로 끝납니다. 변화법은 패러프레이즈입니다.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서 표현의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말로 바꾸죠.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정답이죠. 또 하나는 대조법이라 그래서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은 거의 예외 없이 대조입니다. A와 B의 대조. 그리고 A는 A대로 패러프레이즈 되고 B는 B대로 패러프레이즈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빈칸 뭐 이런 식입니다. 이번 9편 같은 경우에도 자 오답률 3위 그러니까 빈칸 중에 네 문제 중에서는 1위고 전체에서 3위. 왜냐면 삽입이 1, 2위 차지해버려가지고 아무튼 그 가장 어려웠던 빈칸 문제가 대조법으로 전반부에는 크래프트 후반부에는 그와 대조되는 art가 나오는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소재는 디자이너입니다. 여성의 옷을 디자인하는 메일 디자이너, 남성 디자이너의 어떤 위상에 대한 글이었는데 전반부에는 전부 크래프트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기술이었다, 그냥 기능에 불과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art로 이제 승격됐다, 격상됐다 해서 답은 게 art였어요. art가 들어가는 그 선지가 답이었습니다. art가 들어가는 선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크래프트를 발견했다면 그걸 뒤집으면 답이 되는 대조법. 또 하나가 이제 34번. 둘 다 이제 3점짜리 고배점인데 이번 시험입니다. 이번 시험. 지난주 시험. 사이칼러지 굉장히 어려워요. 34번이. 33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오답률은 그거 33번보다는 좀 떨어져서 오답률 전체 5위였는데 아무튼 높았죠 어쨌든. 그런데 글은 33번보다 더 어려워서 아까 그 디자이너 나온 글보다 훨씬 더 어려워서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뭐 소재 자체가 그냥 생뚱맞은 그러나 대부분 어떠냐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역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뭐가 뭔지 모르는 전문적인 글이라도 포기하지 마라. 읽다 보면 다 그 어려운 글일수록 다 대조법이다. 컨트라스트다. 그래서 A와 B가 대조가 되는구나. 거기서 끝난다. 엄청난 자신감을 가져라 거기서. 얘기하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이칼러지와 심리학과 리터처, 문학을 대조시키는. 그래서 psychology is garden. 사이칼러지는 정원, garden이고 리터처는 그와 반대로 윌더니스, 황야다. 그 답은 황야예요. 그 앞에서 garden을 찾으면 뒤에 답은 황야가 되는 거예요. garden을 또 수식하는 말들이 뭐 패턴을 갖고 있고 order, 질서를 갖고 있고 그 정원은 이렇게 어떤 패턴이 있는 거고 주어진 그리고 질서 정연한 것이고 인간의 손이 많이 가는 것이고
윌더니스 황야는 그와 반대로 막 패턴도 없고 무슨 unruly, 막 제멋대로고 룰이 없다는 거죠. 쭉 가다가 정답이 윌더니스예요. 그러면 걸든을 뒤집으면 윌더니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어법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어법 공부 하면 끝이 없는데 그 바보짓입니다. 내신도 아니고. 왜냐하면 어법은 딱 한 문제 나옵니다. 뭐 막말로 하면 틀리면 되죠. 1등을 반드시 시작은 없는데 사실은 틀리기 아깝죠. 왜? 쉽거든요. 딱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안 나와요. 이게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 지난주 시험도 마찬가지였는데 밑줄 쫙 그어놓고 동사 자리냐 준동사 자리냐. 에? 투부정사가 맞냐 동명사가 맞냐 이런 거 안 나와. 이런 거 안 나와요. 예. 내신에나 나옵니다. 그런 건. 그러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 건. 그냥 그 메인 동사 자리인데 뭐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동사는 메인 동사가 따로 있어. 이번 시험에는 requires라는 동사가 딱 있어요. 누가 봐도 동사입니다. 그 앞에 learn이라는 동사가 또 있어. 그게 답입니다. learning으로 바꿔야 되죠. 동명사로. 아무튼 뭐로 바꾸든지 간에 아무튼 이게 대부분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밑줄 쳐놓고 ing냐 pp냐 능동수동. 또 하나가 형용사가 맞냐 부사가 맞냐. 그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밑줄은 형용사 자리예요. 근데 ly 붙여가지고 부사 답 이런 식으로. 수일치 단수복수. 그리고 관계사가 맞냐 접속사가 맞냐. 이거. 그러니까 위치가 맞냐 where가 맞냐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병렬 and나 or로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 이 6개가 다예요. 이거는 사실은요. 맘먹고 강의하면은 1시간 이내에 완벽하게 끝냅니다. 그럼 1시간 이내에 2점 내지 3점, 어법이 3점을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걸 그냥 맞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어법 공부는 불필요하고 해서도 안 되고 바보짓입니다. 마지막으로 어휘인데요. 어휘는 더 쉽습니다. 밑줄 친 것이 반대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답이 아니에요. 반대말로 나옵니다. 글은 뭐 어휘 문제는 글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어휘도 어렵지 않아요. 어휘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논리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뭐냐면 누가 봐도 increase 전후 관계상 컨텍스트를 봤을 때 증가하다 또는 증가시키다 increase가 나와야 될 자리인데 decrease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where가 나와요. 뭐 알고 있는이 나와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빤하다 알고 보면 제가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세요. 이번 시험, 그러니까 지난주 시험에 오답률 1, 2위를 제가 간단하게 수업을 이렇게 간단히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걸 갖다 강의하면은 이건 미쳐버릴 일 아닙니까 서로. 그러니까 시간도 가고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구평 보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구평 보고 나서 사후적으로 사후 약방문이 아닙니다. 삽입 오답률 1, 2위로 많이 나오는데 디스 플러스 명사, 서치 플러스 명사 찾아서 그거 나오면 그 명사를 확인해라. 그 앞문장에 있는지. 자, 보세요. 이게 오답률 1위였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였죠? 이걸 읽지 말아라. 읽으면 낚인다. 읽지 말고 바로 들어갑니다. In everyday life 하면서 쭉 들어가서 자, 보세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This sense of mutual interaction 나왔어요? mutual interaction 이런 말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첫 두 줄에. 답 2번입니다. 제가 너무 서둘렀지만 천천히 해도 10초 안에 끝나요. 이게 애들 한 3분, 4분 잡아먹고 틀렸던, 가장 많이 틀렸던, 오답률 엄청나게 높았던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상당히 상위권도 틀렸다는 얘기인데 97점 맞이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요. 이걸 보통 먼저 읽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또 선생님들이 읽으라고 하고. 이거 열심히 읽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읽어요. 그러면 그 읽는 중에 이미 interact, mutual 이런 단어들이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프터 이미지, 잔상이라고 그러죠. 이거 남아가지고 여기를 읽을 때 전혀 이 mutual interaction 이런 말이 안 이상해 보여요. mutual 있었거든요. mutual이. 상호의. interact, 상호작용한다. 있었거든요. 그럼 mutual interaction 너무 좋거든요. 앞에 this 붙여도 이러한 그래 붙여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지나칩니다. 3번인가? 4번인가? 5번인가? 이러다가 1, 2번은 아닌 것 같고 3, 4번 중에 찍자. 오답률 1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오답률 2위입니다. 요거는 10초 컷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답이 5번이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역시 3, 4분씩 걸리고 틀리는 오답률 2위 문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또 똑같은 패턴으로 틀린 거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한 학생들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이거 의도적으로 안 했습니다. 보다도 일부러 딱 아무것도 못 봤어 이런 식으로 첫 문장
each new wave of technology 들어갑니다. 쭉 이렇게 읽었다고 칠게요. 시간은 좀 좁게 걸리겠죠. 왜? 답이 안 나오고 있어 계속 쭉. 그러다가 이제 자 생각할게요. 실제 강의는 다 읽습니다. 실제 강의가 아니니까 지금은 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5번까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왔죠 아까.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요. this 플러스 명사, such 플러스 명사 이것만 저는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오답률 1이었죠. 지난주 시험에 오답률 1 보실래요? 마치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such calls 그러한 call 그랬습니다. 그러한 전화. 그걸 전화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call 자체가 없어요 앞에. 전혀 없었어요. 그럼 답 5번인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거는 답이 1, 2번이 아니라서. 근데 왜 틀렸느냐 그렇게 많이. 오답률 왜 20시간 하느냐. 30점짜리 문제인데 더군다나. 왜 3점이 날아가느냐. 시간은 시간대로 깨지고. 이걸 또 먼저 본 거예요. 뭐 앞뒤 추론한답시고. 여기 phone call 전화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쭉 읽다 보면 전화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시험장에서 전화는 주어진 문장 속에 있었어. 이런 거 생각 못합니다. 절대로. 하다가 5번까지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서치 콜 그러한 전화.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시작하는 거야. 이제 1, 2번 일단 빼고 3번에 넣어보고 4번에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고 5번에 읽어보고 다 답인 것 같고 다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다 틀리는 거야. 시간은 다 가버렸고 망해버렸습니다. 이거 아주. 예? 자, 너무 흥분했죠. 자, 등급별로 기출문제가 이제 답인데 기출문제가 짱이고 기출문제가 수능 영어의 이제 모든 것이고 필요 충분입니다. 이제 뭐 사설 모의고사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할 시간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까 2마리 토끼 잡아야죠. 시간 최소화해야 되고 1등급 받아야 되는데 시간대로 쓰고 혼란스럽고 말도 안 됩니다. 그거. 근데 기출문제 하면 뭐 간단한 거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 기출문제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우선 5등급은 이 자리에 5등급 부모님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수학 5등급 부모님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강남 지역은 더군다나 절대평가인데 영어 5등급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도 기출문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기출문제 공부 안 합니다. 아니 공부 잘 안 합니다. 4등급부터 얘기할게요. 기출문제를 풀어보긴 합니다. 사실은 푸는 게 아니고 찍는 거죠. 막 풀라고 시키니까. 그 채점도 풀었으니까 하긴 합니다. 많이 틀리겠죠. 짜증납니다. 끝. 그러니까 그래서 4등급입니다. 사실상 포기 상태죠. 영포자죠 뭐. 옛날 상대평가를 치면 4등급은요. 한 6등급, 7등급이에요 이거. 자, 3등급은 그래도 좀 한다고 자기가 좀 죄송한 표현인데 껍죽됩니다. 제가 볼 때는 쥐뿔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쨌든 틀린 문제를 해석본을 이제 대조해서 이렇게 문장 바이 문장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말 먼저 읽어요. 우리말을 먼저 읽고 영어 읽고 먼저 읽고 영어 읽고 역시 난 영어를 잘해라고 생각하고 이제 끝냅니다. 영원한 3등급입니다. 영원한 3등급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나가면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자, 2등급만 해도 이제 훌륭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2등급은 그래도 틀린 문제 나름대로 해석을 자기가 해봅니다. 해석본 없이. 나중에 맞춰보긴 하겠지만. 그리고 성실하게 단어 정리도 합니다. 본인만의 단어장도 있고 단어장 한 권이 너덜너덜해지는 경우도 있고 성실합니다. 좌우지간. 그런데 1등급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1등급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1등급은 2등급 공부법을 토대로 해서 뭔가 특별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 모범 사례. 1등급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틀린 문제가 몇 개 안 되지만 1등급이니까 3개 이내죠. 그 3문제를 왜 틀렸는지 한 문제라도 2문제든 3문제 한 문제든 2문제든 3문제든 또 얼마 이게 선순환인데 몇 개 안 틀렸으니까 또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주 꼼꼼하게 왜 틀렸는지 원인을 분석하는데 어떤 단어를 내가 몰라 틀렸는지 어떤 1번 뜻은 아는데 2번 숨겨진 뜻을 몰라 틀렸는지 다 분석합니다. 그리고 구문 때문에 혹시 내가 빗나간 거 아니야? 구문 어디서 빗나갔는지, 도치 구문을 몰랐는지, 강조 구문을 못 알아봤는지, 병렬을 파악을 못했는지 다 규명해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규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논리, 대조의 논리를 못 본 것인지, 인과의 논리를 못 본 것인지 그것까지 파악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맞은 것 중에서도 그냥 얼떨결에 맞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또 한 서너 문제는 자신 없이 맞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틀린 문제로 취급하고 똑같은 작업을 하고. 그리고 1, 2항, 이 틀린 문제건 틀릴 뻔한 문제건 틀릴 뻔한 문제까지 포함하면 한 대여섯 문제 되겠죠. 대부분 3점짜리겠죠. 대부분 빈칸 순서 삽입이겠죠. 정답의 근거를 지문 속에서 반드시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오답. 내가 찍었던 오답. 아니 찍을 뻔했던 오답이 왜 매력적이었는지. 왜 매력을 느꼈는지. 그러나 왜 답은 아닌지. 매력은 있지만 왜 답이 아닌지.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아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이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자기의 1등급 실력을 더 확고하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스피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스피드를 높여가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읽습니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1등급입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뻔한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너무나 많은 수능 영어와 거리가 멀고 죄송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점수가 오르긴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다른 과목에도 여파를 미치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잡아먹는 강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간단히 보세요, 여기를. 이걸 뒤집으면 이제 좋은 강의가 되고 가성비 높은 강의가 되고 수능에 특화된 강의가 되고 들어야 될 강의가 되겠죠. 그건 이거죠. 뒤집은 건 나와라! 이겁니다. 이건 또 제 자랑이 될 것 같으니까 또 역시 읽어보세요. 또 아까 많은 얘기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좀 할 게 있네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선 1번 보시면 왜 수능에 실제로 단어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문장 속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지. 많은 경우에 너무나 정말 대부분의 학생이 단어를 외우지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외우고 혼나고 또 외우고 재시험 치고 하지만 왜 수능 시험장에선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는 단어를 외우게 만든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을 원망하게까지 만드는지, 왜 그런 배신감을 안겨주는지, 왜 평가원에 농락당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혹시 이 단어 아시나요? 잠깐 단어 공부 좀 해볼까요? 어머니들 오랜만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이 단어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어머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학생들 물론입니다. 어카운트, 나 이 단어 잘 알아. 계좌잖아, 계좌. 어카운트 넘버, 계좌번호. 나는 그 정도가 아니야. 설명이라는 뜻도 있어. account for, 설명하다. 뿐만 아니라 account for, 차지하다도 알아, 나는. 나는 그 정도가 아니야, 임마! 이러면서 막 애들끼리 단어 경쟁하죠. 난 바이오 전문이야. 이거 이유란 뜻도 있어. 그래서 수거도 많이 알아요. on account of. 그래서 뭐뭐 때문에야. on the ground of. 같은 말이야. because of의 뜻이야.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들이죠? 평소에 단어 많이 외웠죠? 2021학년, 재작년이죠. 21학년도 수능 오답률 1위 문제 빈칸이었는데 한 단어짜리 빈칸 31번 문제였습니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애들. 이게 중요성이란 뜻으로 선택지에 나와서 답이었는데 이 단어 몰라서 틀렸습니다. 중요성. 이 중요성은 사실은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of little account, of no account. 중요하지 않으니라는 뜻이잖아요. 뒤통수 맞은 거죠. 바로 작년 22학년도 수능에서 이 단어가 킬러 문항, 그러니까 전체 오답률 1위 34번 3점짜리 빈칸 문제의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빈칸 주변에, 빈칸 문장의 키워드로 바로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엄청나게 쉬운 단어죠. 질문하다, 문제 이런 거 아닙니까? 이의를 제기하다, 의심하다로 나와서 다 틀렸습니다. 자, 같은 해, 그러니까 작년에 최근 수능이죠. 같은 해 address. 나 이 단어 알아. 나는 이거 주소도 알지만 연설하다도 알아. 다 틀렸습니다. 다루다로 나왔습니다. 작년 수능이었습니다. 자, 어이가 없죠? 좀만 더 할게요. 이거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작년 9평이 어땠느냐? 세상에 제일 쉬운 단어 끝이잖아요, 그죠? 31번 꽤 오답률 높았던 한 단어짜리 빈칸 문제로 나왔는데 많이 틀렸습니다. 오답률 4위인가 엄청 높았습니다. 이거 못 풀어서 1등급 놓친 학생도 많고요.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목적. 정답이 N인데 목적, object의 뜻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순서 문제 이 특징이잖아요, 그죠? 예. 이목구비로 나와서 순서 문제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많이 틀렸습니다. 작년 9평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어 연락에 외워봤자 결국은 수능 시험장에서 배신당해서 1등급은 적어 놓친다. 2등급까지는 된다. 어이지 외워도. 예. 다이어 다 외워도. 결국은 뒤통수 맞아서 1등급을 놓친다. 예. 수업 시간에 해결해 드립니다. 제 교재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만 하세요. 그냥 이게 교재, 부교재고요. 이 그 컨텐츠 목차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교재 속의 내용이고요. 지문 분석, 구문 분석, 예, 숲을 보는 공부, 나무를 보는 공부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에 대한 이걸 지금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요. 제 이민섭이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제 뭐 인물 검색과 어떤 제 양력과 그리고 또 또 학생들의 평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시면. 여러분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